이 문제는 되게 잘 만들어진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11월 19일 날 토익 시험을 보고 나서 그 문제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문제를 구성하게 되었고요. 일단 문제풀이를 설명을 드리면은 So in mid-June, I flew to London before blank to the Seychelles on another overnight flight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보기를 보면은 direct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directing to라고 하면은 이렇게 얼핏 보면 이게 순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좀 더 면밀하게 보면은 보통 이제 그 A direct B to 장소라고 이런 구조로 쓰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수동태로 쓰면은 목적어인 B를 주어로 가면서 B is directed to 장소 하고 by A 이렇게 나오는데 by A는 이걸 생략을 한다고 했을 때 B is directed to 장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어, before 나온 다음에 being directed to라고 1번 지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면은 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도 문법적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의미적으로도 가능해요. 왜냐면 여기선 이제 이 문장 하나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앞뒤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 빈칸에 들어가는 게 이 문장 안에서만 맥락만 통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being directed to B라고 했을 때 이 장소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알려주기 전에 이 런던으로 어, 갔었다. 6월 중순쯤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일단 문법적으로 구조적으로 1번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오답이 되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랜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지문을 봤을 때 on another overnight flight라고 한다는 거는 비행기로 밤중에 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 비행기가 어떠한 그 국가나 어떠한 지역에 랜딩한다고 할 때는 보통 전치사로 in이나 on이나 at을 써요. 그러니까 뒤에 in, on, at 플러스 명사 이런 구조로 쓰거든요. 그 명사에 그 따라서 on을 쓸 때가 있고 in을 쓸 때가 있고 at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to를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치사 to 때문에 랜딩은 불가능하고 또 근데 이제 뒤에 있는 그 국가명으로서 더 세이셜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 명사를 봤을 때 in이 들어가야 2번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능동태 구조로 가능한데 이 to가 in이 되어야 답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그 세이셜스 이게 그 국가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뒤에 s를 쓰잖아요. 그렇다는 건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 국가가 여러 가지의 섬으로 되어 있고 그 각각의 그 섬을 모두 포함해서 가리키는 의미로 덜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 필리핀스처럼요. 그래서 더 세이셜스도 어떻게 보면 섬으로 이루어진 그런 국가라는 의미로서 쓰인 경우고 그리고 일단 3번을 보면은 reaching to the Seychelles 하면 이게 얼핏 보면은 reaching to라고 하면은 이게 해석적으로 전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고 3번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reaching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뭔가에 도달을 하다 할 때 에라고 하니까 이 전치사 to를 쓸 것 같거든요. 근데 to를 쓰지 않는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reaching 같은 경우도 이 to와 to 때문에 reaching을 쓸 수 없는 경우고 to가 없으면 reaching이 충분히 가능하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continuing to 그 장소로 쓰인 경우거든요. 근데 이제 continuing to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평소에 이런 스타일의 문장을 접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되게 어색하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그 내용들을 이렇게 참고해 보니까 어떤 분은 continue 다음에 보통은 to 하고 동사 형태로서 쓰거나 이런 형태로 쓰는 경우를 많이 봤지 continue to 하고 명사 형태로 쓰는 경우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런 형태의 구조를 많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4번이 뭔가 어색하다고 느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고민을 하다가 3번의 위칭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물론 이 문제에서는 이 랜딩도 약간 애매하게 헷갈리게 되어 있지만 제가 문제를 이제 이거를 이제 구성을 바꾸다 보니까 약간 애매모호하게 랜딩이 좀 이렇게 어려운 보기가 되긴 했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 위층 사람들이 이제 위층으로 이제 해석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답은 결국에는 4번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두 번째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경우를 보면 보통 이제 문법책을 보면은 그 동사가 있고 그 동사 뒤에 그 전치사를 쓰이면서 목적어를 써야 이게 한국말로 봤을 때 이게 해석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전치사를 쓰면 안 되는데요. 근데 그러한 동사들의 목록을 봤을 때 mention, 그러니까 mention about이라고 하면 뭔가에 대해서 언급하다라고 할 때 한국말로는 about을 써야 이게 어, 그 동사 멘션에 적절하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 about을 실제로는 쓰지 않아요. 왜냐면 그 멘션 자체에 그 about 그 뜻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about을 쓰지 않고 opposed to라고 할 때도 뭔가에 반대하다라고 할 때도 그 어떠한 그 대상이니까 to라고 쓸 것 같은데 to 역시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reach라고 할 때도 reach to라고 할 때 뭔가에 도달하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to를 안 써요. at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는 which I'm reaching for a glass라고 하면요, 어떠한 그 잔에 내 손을 이렇게 뻗는다고 할 때는 전치사 for를 쓰거든요. 근데 reach to 어떠한 장소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 협상에 도달하다라고 할 때는 to를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reach가 약간 헷갈리거든요. 왜냐하면 reach for something 뭔가에 손을 뻗어서 도달할 때는 전치사 for를 쓰면서 목적어를 쓰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 어떠한 그 협상이나 어떠한 장소에 도달한다라고 할 때 전치사 to로서 써야 할 것 같은 경우에는 to를 쓰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가 약간 그 처음에는 to를 안 쓴다고 암기를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reach for something 이런 식으로 그 쓰이는 구조를 보면서 아 reach는 당연히 뒤에 전치사를 쓰는구나라고 이렇게 나중에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to를 봤을 때도 reach to를 봤을 때도 이게 이제 틀렸다고 보기보다는 이것도 이제 맞았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reach to가 얼핏 봤을 때 이게 어색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답으로 고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골라서 저는 이제 틀리게 됐고, 그리고 이제 resemble after. 근데 resemble after도 after를 쓸 것 같지만 after를 안 쓰고, 예를 들어서 뭐 take after라고 하면 I take after, you take after your father라고 하면 넌 아빠 닮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after가 뭔가 이렇게 쫓아가면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after를 쓸 것 같아도 after를 쓰지 않고 telephone to라고 할 때도 누군가와 전화로 의사소통한다고 할 때도 to를 쓸 것 같은데 안 쓰고, inhabit in 뭔가에 거주하다 할 때도 어떠한 장소에라고 하니까 in을 쓸 것 같은데 안 하고 greet to 뭔가에 인사하다, answer to 뭐뭐에 대답하다 to를 쓸 것 같은데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는 그 oppose나 answer나 이런 게 명사로 쓰이는 게 아니라 동사로 쓰였을 때 전치사가 한글로 해석했을 때 전치사가 들어가야 한국말로 이제 이게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전치사를 안 쓰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법 파트를 가지고 와서 그 이 문제를 출제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툴을 봤을 때 위칭이 될 수 없다라는 거를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그 실제로 문제화해서 출제를 한 거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continuing to 장소가 익숙한 표현이 아니다 보니까 헷갈려하면서 위칭으로 이제 답이 가게끔 유도를 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맥락에서 이 문제를 그 만드신 분이 되게 머리를 많이 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문법 파트에서 배웠던 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화한다는 게 좀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저는 솔직히 단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거든요. 뭐 수능이라든지 탭스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뭐 영어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보면서 그 앞에서 언급했던 그러한 그 전치사를 쓸 것 같은데 쓰지 않는 그런 동사 타입을 가지고 그 문법 그러한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화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좀 되게 잘 만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문제가 되게 킬러 문제에 되게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